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의 순간에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기 있는 결정만이 당신을 성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를 강조합니다. 열등감은 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왜곡된 방식으로 해소하려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등감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영원 교수는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휴리스틱이나 프레이밍 효과 같은 심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관보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결정의 순간 두려워 마세요. 당신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세요.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더 나은 차를 가졌는지,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는지. 하지만 그 비교는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라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SNS를 보면 사람들은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 하죠. 그걸 보며 자신과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열등감을 인정하고 건설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발전했는지에 집중하세요. 작은 성취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만드세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르세요. 비교를 유발하는 환경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비교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타인의 성공 뒤에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무조건적인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성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당신의 노력도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비교는 불안과 불행을 초래합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 나가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의 삶은 가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응원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사업의 실패, 시험의 낙방, 인간관계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좌절에 마음이 꺾일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뜻밖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을 거닐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등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성취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운동하기,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등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스탕달은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잘해내는 데 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희망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지죠. 꽉 막힌 도로에서 벗어나 드넓은 평원을 달리는 상상처럼요. 오늘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 비우기는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하죠. 검색 결과처럼 마음 비우기는 스트레스 감소, 정신건강 개선, 집중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는 말처럼 과거 후회나 미래 불안은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죠.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경험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걷기 명상 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감촉에 집중해보세요. 식사할 때는 음식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어보세요. 일상 속 마음챙김은 현재를 풍요롭게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뇌과학적으로도 긍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르티솔 감소,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전두엽 활성화 등 컴퓨터에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하듯 마음을 비우면 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 부정적 감정을 비워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 수렴 빼기 명상은 과거 상처나 후회를 직면하고 흘려보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돕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과정입니다. 낡은 옷장을 정리해야 새 옷을 넣을 수 있듯 마음속 묵은 감정을 비워내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비울 순 없겠지만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텅 빈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잃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움, 갈등, 불안감 등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은 늘 존재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잠시 멈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무엇이 불안하게 하는지, 어떤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짐을 덜 수 있죠.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순간 마음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주범입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보다 못한 사람도 많으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즐거운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 지속될 로맨스의 시작이다라고 했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좌절과 고통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죠.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의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당신 내면에 이미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험심, 가슴 뛰는 단어죠. 하지만 현실에선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두렵고 익숙한 것만 찾게 되죠.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가요? 그렇다면 걱정 마세요. 모험심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작은 불씨를 지피는 것과 같아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밤 산책하며 두근거렸던 마음, 숲속에서 보물찾기하며 느꼈던 설렘, 낯선 친구와 함께 물놀이하며 웃었던 기억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험심의 씨앗을 심어준답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나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 그것이 모험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돌아가 보고 안 먹어본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려보거나 용기를 내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작은 변화가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 또한 가득하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탐험하세요. 일상 속에서 모험을 찾아보세요. 주말에 창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곳을 방문해서 아이처럼 뛰어놀아보는 건 어때요? 자연 속에서 흙을 만지고 나무를 오르며 잊고 지냈던 동심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끊임없이 배우고 어리석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험심은 곧 배움의 자세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꿈을 이루는 과정은 때로는 험난하고 고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세요. 빈센트 반 고흐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꿈을 꿈꾼다. 그리고 나는 내 꿈을 그린다. 당신의 꿈을 마음속에 그리고
현실로 만들어가세요. 모험심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 같아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죠. 지금 당장 작은 모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질 거예요.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더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돛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를 떠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망설이지 말고 당신 안의 모험가를 깨우세요. 여러분, 살면서 불가능이라는 단어 앞에 멈춰섰던 적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듯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에밀리 디킨스는 말했습니다. 불가능은 가능으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일 뿐이다. 2025년 불가능을 극복하고 놀라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였던 일본의 한 마을은 낡은 저택을 호텔로 바꿔 활력을 얻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제공,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죠. 드론 배송 같은 혁신적인 시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낡음을 새로움으로 바꾼 변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든 청년 창업가 김지훈 씨는 친환경 포장재 스타트업을 설립,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부 지원은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줬습니다. 박은영 씨는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그녀에게는 다시 일어설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켓컬리의 김수아 대표는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신선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갔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녀의 이야기는 경력 단절 이후 제도약을 꿈꾸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해남군에서는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닌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더라도 다시 일어서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습니다. 불가능은 도전하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용기를 내어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한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만드는 불안감. 하지만 때로는 현재의 안정을 과감히 버리고 용기 내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2025년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가치관 변화, 급변하는 경영 환경,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성공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옴니보어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은 시각을 갖추고 자신만의 개성을 창조해 나가고, 토핑 경제처럼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신만의 가치를 더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물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좌절을 딛고 다시 도전하는 끈기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인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릴케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만이 최종적인 해방을 가져온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쩌면 당신을 억누르는 껍질을 깨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샤바바의 삶도 의미 있지만 때로는 익숙한 일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잠재된 가능성을 깨워야 합니다. 원포인트 업처럼 작은 개선을 꾸준히 실천하며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판도를 뒤엎는 과감한 변화를 통해 눈부신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세요. 2025년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말고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굳게 무장하여 자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곧 성장의 기회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 우리는 더욱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인공지능 AI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겠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위험 감수에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창업했습니다. 인드라 누이는 펩시코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변화시켰죠.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켰고, 김스라는 샛별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마켓컬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불확실성을 수용하며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위험 감수의 특징입니다. 물론 위험을 감수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험과 보상을 철저히 계산해야 하죠. 2025년에는 고속학습 로봇, 소투림 감소제, 청정 제트 연료와 같은 혁신 기술들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적 불안정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동반합니다. AI를 활용할 때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항구에 머무르기 위해서만 배를 만들지는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도전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가치를 창출하세요. 가치 창출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에 뛰어드세요. 당신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세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바라보는 현명한 시선을 함께 알아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인생관 트렌드는 나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캠핑을 떠나 자연을 만끽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명상에 잠기는 건 어떨까요? 느림의 미학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밥상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 한 끼는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세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잊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라밸을 통해 삶의 균형을 맞추고 N잡에 도전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세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줄 옴니보어적 소비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경험해보면서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삶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삶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간다. 영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당신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운명의 갈림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선택의 여정을 함께 할 테니까요.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디깅, 모멘텀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컨셉에 몰두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죠. 어쩌면 당신도 지금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편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죠.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40대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시기죠. 혹시 지금 회의감과 불안함에 휩싸여 있나요? 괜찮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자신에게로 옮겨보세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도 없다. AI 기술은 또 다른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어쩌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AI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3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회 트렌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2025년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미래를 설계해보세요. 졸업과 입학 또한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꿈을 응원하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기억하세요. 인생의 전환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세요.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지금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나요? 익숙한 일상에 갇혀 성장을 멈춘 채 말이죠.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환경과 어려움 속에 성장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 즉 노력하면 능력이 발전한다고 믿는 태도가 개인과 조직 성공에 중요합니다. 탤런트 LMS 연구에서 88%의 경영진이 조직 성공에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64%의 리더는 생산성 및 성과 향상을 꼽았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 신문은 뇌가 성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노력, 전략, 인내심,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교육 자료는 성장 마인드셋이 과장되었다고 우려합니다. 중요한 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상황에 맞는 접근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편안한 길을 걷고 있나요? 성장의 길을 선택했나요? 진정한 성장은 익숙함과의 결별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도전을 통해 잠재력을 깨우세요. 10년 후 당신은 오늘 당신이 한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성장을 선택하세요.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힘든 여정 끝에는 성장한 당신이 기다립니다. 좌절을 두려워 말고 배우고 도전하며 당신만의 길을 개척하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큰 성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살다 보면 숨막히는 현실에 갇혀 이쯤에서 멈춰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현명한 포기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 투자에서 손절매를 하듯 인생에도 손절매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포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위대한 것을 향한 길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명한 포기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을 분석하세요. SWOT 분석처럼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을 고려하세요. 지금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계속 매달렸을 때 잃게 될 기회를 비교해야 합니다. 포기 후에는 긍정적인 전환을 꾀해야 합니다. 앙드레 지드는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확보된 시간과 자원을 새로운 기회에 투자하여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일에 매달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적인 포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실패하는 창업 아이템을 과감히 접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성공한 경우, 원치 않는 직무임을 깨닫고 빠르게 퇴사하여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경우,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원을 다른 곳에 집중하여 전체 생산성을 향상시킨 경우 등 주변을 둘러보면 현명한 포기를 통해 도약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기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 후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포기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현명한 포기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